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내일은 또 대망의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합니다. 삼성, 대신, 한투, 신금투 저마다 배정받은 증권사가 다를 텐데요. 어제 대신증권이 엔캠을 매도할 때 조금 버벅인 부분이 있어서 내일 오전에 타사 대체 출고를 해서 팔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또 타사 대체할 때 지연이 돼서 혹시나 9시 이후에 주식이 들어오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이번에도 화면 녹화를 필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화면 녹화 방법은요, 갤럭시는 화면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 화면 녹화 버튼이 바로 있는 것 같고요. 아이폰은 제어 센터 가셔서 화면 기록을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카카오페이의 최종 배정 내역하고 체크 포인트, 상장일의 전략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주의 청약률은요, 알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100%를 기록해줬고요. 100% 자체가 엄청 좋은 결과 되겠고요. 그리고 1인당 평균 청약 금액이 약 3.6억 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제 동생 친구들도 막 영끌에서 우리 사주를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의 기대치도 꽤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요거 때문에 기사 접하신 분들은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수요 예측 때 70.44%를 기록하면서 와, 최종적으로는 80%를 넘길 수도 있겠다. 진짜 대박적인 결과다라고 굉장히 신이 났었는데, 자, 최종 확약 비율 보시면 더 내려갔어요. 59%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런 결과가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SK바이오팜 때가 그랬거든요. 수요 예측 때 무려 81%를 기록했는데 최종적으로는 52.25%. 자,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국내 기관들이 신청했던 수량 대비 배정받은 비율을 적어뒀고요. 보시면 그래도 미확약에 배정된 비율이 확약을 신청한 건들보다는 훨씬 낮았어요. 네, 그러니까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한테 더 많은 수량을 배정을 했다는 소리죠. 여기까지는 그냥 무난히 잘한 것 같은데, 늘 그렇듯이 외국 기관 투자자 배정 내역이 문제입니다. 우선 딱 보셔도 국내 기관 투자자들보다 높은 비율로 배정을 받았다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죠. 7.10% 막 이렇잖아요. 국내 기관들은 앞에서 다 0.0 몇 %대였잖아요. 게다가 심지어 기존에 카카오페이하고 거래가 있었던 외국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미확약한 기관들에게 1.35%의 비율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거래 실적이 없었던 기관들의 배정 내역은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오류가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래 실적 무 기관은요, 거의 다 6개월 확약 신청을 했었어요. 수요 예측 때 무려 2억 6,775만 주나. 근데 배정을 하나도 안 해줬더라고요. 반면에 1개월 확약 신청은 하나도 없었는데 1,000주를 여기다가 다 배정을 했고요. 미확약 배정 비율은 271.43%가 됩니다. 이게 오류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오류라고 해도 제가 바로 잡고 싶지도 않고요. 뭐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외국인 특혜가 나타난 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합적인 결과를 보시면 국내 기관들에게 배정된 총 수량 중에서 확약이 신청된 비율은 92.26%, 매우 높은 비율이죠. 반면에 외국 기관 투자자 총 수량 대비해서 확약 비율은 26.02%에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을 보시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에게 배정된 총 수량보다 외국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총 수량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확약에 배정된 수량이 정말 엄청나죠. 이러니까 최종적으로 확약 비율이 수요 예측 때만도 못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SK바이오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미확약 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많이 배정을 해서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겠는데, 또 대형 종목들은 더더욱 외국인 자금 유치가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조금은 이해를 해준다고 해도 그래도 분명히 조금 그렇네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외국인에게 많이 배정을 했고, 특히 미확약한 외국 기관에 배정된 수량이 가장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 확약 비율 적용해서 유통 가능 주식 수 다시 계산해 볼게요.
카카오페이는 기존 주주, 이 2대 주주인 알리페이의 비중이 28.47%나 있고요. 나머지 공모 물량을 합쳐서 총 38.91%에 해당하는 주식이 바로 유통이 가능했는데 확약 비율 59%를 적용했더니요. 최종 비율은 34.67%로 조금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기존 주주 비율이 워낙에 조금 있는 편이라서 확약 비율을 적용해도 유통 가능 비율은 크게 줄이지 못했네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4조 68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2대 주주인 알리페이는 상장일에 주식을 팔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 출범 때부터 함께한 전략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단기에 지분 매각 의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게 카카오페이 CFO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또 시장의 생각도 대부분 그렇기는 합니다. 만약에 알리페이가 상장 초반에 지분을 팔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렇다면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은 6.2%대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정말 좋긴 하겠네요. 자, 보세요.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의 주식 수를 비율로 이제 매각 주체별로 따져서 보면요. 기존 주주의 비율이 82.12%로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기존 주주 제외하면 일반 청약자가 그 다음이 해외 기관 투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알리페이가 상장일에 매도하지 않는다면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다음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니까 카카오뱅크 때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카카오뱅크도 기존 주주의 단기 매도 가능성이 좀 낮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매각 주체별 비율도 보시면 기존 주주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일반 청약자, 그 다음이 해외 기관. 비슷하죠. 그래서 혹시나 해외 기관들이 상장일부터 다 팔아치우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가장 컸던 종목인데 예상 밖의 결과가 펼쳐졌었죠. 상장일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그림 보시듯이.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팔기는 했지만 셋째 날부터는 아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세가 유입이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네, 주요 지수 편입 이슈가 있었잖아요. 사실 상장 첫날의 시초가는 53,700원으로 출발을 해서 그렇게 성과가 좋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장중에 엄청 올랐고요. 그리고 장마감 후에 바로 MSCI 조기 편입을 확정했다는 뉴스까지 떴었고 8월 20일에 편입이 진행되기 전까지 쉬지 않고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진짜 개인적으로 욕도 엄청 많이 먹었고요. 많은 분들이 막 배가 아파서 계속 며칠 동안 힘들어 하셨는데 이렇게 MSCI 편입을 확정 짓고요. 코스피 200 편입 때까지는 오히려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반에 너무 달린 경향이 있어서 코스피 200 편입 전까지는 조금 조정이 나와줬어요. 네, 그러면 본 김에 크래프톤의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크래프톤은 정말 상장일에 우울했죠. 그런데 다른 공모주들하고는 좀 다르게 상장일 이후에 쭉 계속 흘러내린 게 아니라 사흘째부터는 다시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요것도 저는 코스피 200 편입 이슈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9월 9일 카카오뱅크와 같은 날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고 그 전에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기관들의 자금이 좀 미리 들어왔다고 보여요. 그랬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크래프톤의 수급도 보시면 첫째 날, 이튿날, 셋째 날까지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세를 보이거든요. 그런데 4일째부터 외국인 기관 동반순 매수세가 유지가 되죠. 며칠 연속. 네, 이런 수급에 맞춰서 4일째부터는 주가가 상승 추세로 틀기 시작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주요 지수의 편입 이슈가 이만큼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들 하죠. 코스피 200의 조기 편입이 되려면요. 신규 상장 종목의 경우에는 15영업일 평균 시가총액이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50위 이내에 들면 가능합니다. 자, 카카오페이의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은 어제자 기준으로 35위에 랭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 공모가 정도로만 쭉 잘 유지가 된다면 무리 없이 코스피 200의 편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률이 꽤 높은 거죠. 그렇다면 다음 선물 만기일은 12월 9일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시일 내에 편입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추종 자금이 좀 빨리 유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쵸? 펀드 입장에서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을 하려면,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수익률을 따라가려면 같은 비율로 이 편입된 자산들을 담아야 되니까요. 카카오페이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카카오페이는 이런 수급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공모주들하고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혹시나 첫날에 따상 근처까지 가준다면 일부는 매도한다. 물론 뭐 2주, 3주, 4주 요렇게 받으셨을 텐데 그래도 한 주, 뭐 2주 이렇게 우선 일부는 매도를 한다. 왜냐면 카카오페이는 공모가가 비쌉니다. 9만 원이기 때문에 따상을 달성한다고 하면요. 시가총액이 단숨에 30조를 넘어요. 그러면 카카오뱅크를 따라잡게 되거든요. 요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네, 여기서 연속적으로 더 오르기는 좀 힘들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매도를 하고요. 장마감 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최종적으로 체크를 해서 만약에 첫날부터 순매수세가 동반적으로 유입이 됐다면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하고는 반대로 첫날에 조금 부진하다? 그러면 지켜보다가 외국인 기관 동반 수급 유입되는 시기에 같이 좀 매수를 따라 붙어 보려고요. 크래프톤 사례처럼요. 네, 카카오페이는 주가를 예측하는 건 완전 불가능한 영역인 것 같고 이런 수급 이슈가 가장 중요하고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그 위주로 우선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엔캠에 이어서 카카오페이로 더 활짝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네, 카카오페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